우리 앞에서 그 DNA 구조 배웠잖아. 잘 봐봐. 우리 DNA나 RNA 기본 단위체가 뭐지? 뉴클레오타이드지?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 인산과, 그지? 가운데 당과 염기, 그지? 자, 실제 염기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 약간 고리 형태로 생기긴 했거든. 오각형 내지는 육각형, 이렇게 약간 오각형 형태 고리로 생겼는데, 혹은 오각형 형태 고리가 뭐 두 개가 붙어있는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 염기야. 여기 이제 당이고, 그지? 여기 이제 인산인데. 선생님 무슨 얘기, 자, 여기 봐봐.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밑으로 쭈르르 결합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이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염기하고 당에 무슨 원소가 들어있냐면 탄소가 들어있어. 탄소. 그래서 그 탄소에다가 번호를 붙여요. 자, 이 염기 쪽에도 염기가 물론 아데닌 4종류가 있다면 거기 같은 탄소가 들었거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번호 붙이거든. 근데 그 탄소 번호에서 중요한 건 이 당에 들어있는 탄소 번호가 중요해. 우리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5탄당이라고 그래. 5탄당. 탄소가 몇 개 들어있다? 5개가 들어있거든. 잘 봐. 여기에 산소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염기하고 결합하는 부분에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총 5개가 있어. 그래서 얘를 번호를 붙이거든. 잘 봐. 번호를 붙이는데 여기 염기하고 결합한 요 놈 있죠, 요 놈. 요 놈이 1번이야. 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번호를 붙여줘. 자, 그럼 봐봐.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탄소가 되겠지? 그런데 그 탄소가 염기 쪽에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구분하려고 여기다 뭘 붙여? 프라임을 붙이는 거야. 1', 2', 3', 4', 5'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번호를 붙였는데 잘 봐. 이거 잠깐 지울게. 여기 이제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특히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요 탄소 위아래로 이제 자, 특히 이 탄소 아래쪽에 OH, 여기에는 H 이렇게 결합이 돼 있거든.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데 이 당을. 중요한 거는 여기에 3번 탄소가 중요해. 어쨌든. 자, 3번 탄소가 중요하거든. 3번 탄소. 잘 봐. 요 밑에 뉴클레오타이드가 또 이렇게 하나 와. 그지? 또 이렇게 하나가 와서 뭐 이렇게 결합을 한다고 치자. 결합을 한다고 치면 잘 봐. 인산이 위하고 아래에 있는 당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건데 이 뉴클레오타이드 밑에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와서 결합할 때는 인산이 무조건 3번 탄소 쪽하고 결합하는 거야. 몇 번 탄소? 3번 탄소 쪽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무조건 몇 번에 결합한다고? 3번 탄소 밑으로 계속 와서 결합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르르르 결합해서 이렇게 길게 소위 말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치면 얘들아, 탄소 번호만 쓰는 거야. 제일 꼭대기에 몇 번이 있는 거야? 5번 탄소가 있는 거고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제일 밑에는 몇 번 탄소가 있어야 돼? 3번 탄소가 있어야 돼. 무조건 3번에만 붙는 거니까. 이해돼? 그럼 잘 봐. 그럼 이렇게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만들어졌지? 자, 맞은편에 하나 더 있거든,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자, 이런 식이야. 얘가 역평행 구조라 그래가지고 마주보고 있는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이런 식으로 뭐야? 거꾸로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 자, 요 인산은 몇 번에, 자,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가 1번이겠어? 여기서부터가 1번이거든? 1번, 2번, 3번이거든? 무조건 3번 탄소 쪽에 이렇게 결합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쭈르르륵 내려가. 맞니? 그래서 이제 길다랗게 마찬가지 여기 또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만들어졌어. 그럼 이쪽은 여기 제일 위에 여기 몇 번 탄소가 있어? 3번 탄소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긴 제일 아래쪽에 뭐가 있겠어? 5번 탄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아마 학교에서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자, DNA가 두 가닥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DNA를 구성하는 자,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다고 쳐. 학교에서 이 번호를 알려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DNA 두 가닥 중에 이쪽이 5번 탄소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쪽 끝에 몇 번이 있다 생각하면 돼? 3번 있다 생각하면 돼. 자, 5번 맞은편에는 무조건 몇 번 있다? 5번 맞은편에는 무조건 3번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가 3번이면 이쪽 끝은 뭐가 되는 거야? 5번이 되는 거야.
요 방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 이게 왜 어떻게 이거가 안 나오고 선생님 요 번호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이 나오던 두 가닥이 나오던 만약에 이쪽이 5번이면 반대쪽 끝은 3번, 이쪽이 3번이면 반대쪽 끝은 5번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자, 아까 이렇게 DNA가 있을 때 이제 전사돼서 RNA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러면 이 꼬여있던 DNA가 풀리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DNA 유전 정보가 전사가 된다고 하면 이거 풀린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이제 상보적인 염기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와서 결합할 거 아니야? 결합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붙는 거야. 자, 무슨 말 이해됐어? 그럼 잘 봐.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어. 여기가 DNA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DNA 두 가닥 중에 여기에 요 가닥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전사해서 예를 들어서 RNA가 이렇게 쭉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RNA도 탄소 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자, 무조건 상보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지지. 그럼 이쪽 RNA 몇 번이야? 3번. 이쪽 몇 번? 5번이란 얘기야. 알겠니? 5번이란 얘기야. 요게 이제 RNA라면, 그지? 요게 RNA라면. 그래서 요 이제 5번이니 3번이니 하는 게 나오면 그냥 너희는 5번 이쪽 끝이 5번이면 이쪽 끝은 3번. 5번 맞은편은 무조건 3번. 3번 맞은편은 무조건 5번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자, DNA 두 가닥 중에 지금 얘가 전사가 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RNA가 만들어졌다고 치면 이 두 가닥 중에 전사가 된 요 가닥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형 가닥이다 이렇게 불러. 알겠니? 뭐라 부른다고? 주형 가닥이다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원본에 해당되는 가닥, DNA에서도 원본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형 가닥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 주형 가닥의 원래 맞은편에 있던 얘는 뭐라 부를까? 얘는 암호 가닥이라고 표현해. 암호 가닥. 또는 비주형 가닥 이렇게 나와. 알겠니? 비주형 가닥.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여기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 요거 이제 탄소 번호 얘기하려고 선생님 그린 거였고, 자, 잘 봐.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습니다. 어? 자, 두 가닥이 있어. 아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아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자, DNA 가닥 1하고 2가 있어. 1하고 2가 있고, 자, 만약에 이제 이쪽 가닥의 염기 순서가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쓴다 그랬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쓸게. T,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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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뭐, C, A, T, 그 다음에 A, T, T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자, 만약에 지금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형 가닥이라고 할게. 응? 주형 가닥이라고 할게. 주형 가닥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맞은편에 있는 애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다? 비주형 가닥 또는 이제 암호 가닥이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자, 얘가 전사돼서 우리 가운데 RNA가 만들어진다고 해볼게. RNA가 만들어진다고 해볼게. 자. 우선 RNA 그리기 전에 얘 원래 맞은편에 있던 애 염기 한번 써보자. 여기 뭐 있어? A, T, G, 그지? G, G, A, G, T, A, 그다음에 T, A, A 이렇게 돼 있지. 자, 요게 주형 가닥이어서 그리고 이제 요게 비주형 가닥이야. 자, 얘가 전사돼서 RNA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해볼게. 그지? RNA가 만들어졌다고 해볼게. 자, 여기는 그 뭐가 되겠지? A. 그지?
그 다음에 A 맞은편에는 원래 T가 있어야 되는데 RNA는 T가 없으니까 U,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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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 U, A, U, A, A. 이제?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맞니? 자, 그럼 봐봐. 이 주연 가닥이 전사돼 갖고 지금 RNA가 만들어졌거든?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RNA의 이 염기 서열을 봐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그 염기 서열이 누구랑 똑같지? 비주연 가닥이랑 염기 서열이 똑같지? 뭐만 달라? T하고 U만 다르지? T 대신에 U만 있는 것 뿐이고 나머지는 염기 서열이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요 RNA의 유전암호를 번역해서 단백질 만드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요 비주연 가닥이 얘로부터 만들어지는 RNA의 염기서열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암호가닥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암호가닥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근데 니네가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지만은 이렇게 친절하게 안 알려준다?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놈이 주연 가닥인지 찾아라라고 나와, 대부분.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를 풀면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찾는지 알려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 학교는 여기다가 덧붙여서 뭐가 나와? 번호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자, 만약에 이쪽이 3이고 이쪽이 5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RNA는 여기가 5', 3'이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그럼 여기도 5', 3'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이. 왜냐하면 얘는 원래 얘랑 마주보는 애니까.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 암호가닥이라는 애가 결국 뭐야? 주연 가닥으로부터 만들어진 RNA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사가 돼서 RNA가 나왔지. 자, RNA가 그래서 이제 핵을 빠져나와가지고 리보솜으로 왔어. 자, 리보솜으로 왔어. 그럼 리보솜을 오면 어떻게 된다고? 자, 저 RNA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가 5', 여기가 3'이야. 잘 봐. 잘 봐. 자, 여기가 A, U,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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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 U, A, 그 다음에 U, A, A 이런 식이. 이제 앞에 거 내가 지금 좀 더 그린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된다고? 이 RNA에 리보솜이 와서 붙는 거야. 자, 얘들아, 잘 봐. 리보솜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만 이게 두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거든? 대단위체, 소단위체라고 하는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 자,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올 수는 있지만은 혹시 몰라 얘기하는 거야. 이 리보솜에는 방이 있어, 방. 방이 3개가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 돼. 방이 3개가 있어. 리보솜 안에 방이 있거든? 그 방의 이름이 뭐냐면은 EPA라는 방이 이렇게 있어. EPA. 잘 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방을 갖고 있는 리보솜이 여기서 딱 붙는 거거든? 얘들아, 요 방 하나당 염기 3개가 딱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 방 하나당 염기 3개가 딱 들어가.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리보솜이 와서 붙었는데 요렇게 붙었다고 할게. 이런 식이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작은 덩어리가 이렇게 와서 붙어. 리보솜이 와서 딱 붙는 거야. 맞지? 그런 다음에 그 리보솜이 어떻게 되냐면 RNA를 따라서 쭉 이동하거든. 자, 이동하면서 이제 번역을 한다 그랬잖아. 이거 중요해. 번역을 하는데 이 리보솜은 무조건 RNA의 5번에서 3번 방향으로 이동해. 알겠니? 자, 그래서 니네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준비한 프린트 풀다 보면 나올 텐데 RNA가 리보솜에 의해서 번역될 때 번역되는 방향은 무조건 5번에서 3번 방향이다 라는 거 꼭 명심해둬야 돼. 리보솜이 RNA의 5번에서 3번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아까 요 3개를 코돈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방 하나당 코돈 하나 딱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5번에서 3번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그 코돈을 번역한다 이거야. 그지? 그럼 잘 봐. 이 방 순서도 중에 얘들아. 그러면은 이동하는 방향 쪽에 있는 방이 무슨 방이야? A. 가운데 있는 방이 P고 E는 뭘까? 엑시트. 빠져나가는 방이야.
그래서 이쪽이 무조건 뭐야? 5번, 3번 쪽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럼 무슨 방이냐? 자, A는 준비하는 방이고, P는 거기서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방이고, E는 빠져나가는 방인데, 자, 이걸 하려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은, 우리 아까 코돈이 64종류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리보솜이 생각해봐. 쭉 가면서 번역을 하는데 무턱대고 번역하진 않거든. 그 코돈에는 이 코돈부터 번역을 시작하십시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코돈이 있어. 자, 그걸 무슨 코돈이라고 하냐면 게시 코돈이라고 그래. 자, 우리가 코돈 64종류를 다 외울 수는 없는데 딱 4개는 외워야 돼. 첫 번째가 뭐다? 게시 코돈. 게시 코돈 말 그대로 뭐다? 이 코돈부터 번역하십시오 이거야. 번역을 시작해라. 게시해라 이 말이야. 그 코돈은 자 A, U, G라는 코돈이야.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이쪽이 무조건 몇 번 쪽이다? 5번 쪽을 뜻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읽을 때는 RNA를 읽을 때 번역할 때 무조건 5번에서 3번 방향이지? 그래서 5번에서 3번 방향으로 A, U, G라고 써져 있는 코돈부터 번역이 시작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번역을 무한정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을 10개만 딱 결합시켜야 되는데 막 11개, 12개 결합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아미노산 결합시키는 번역 과정을 끝내십시오. 종결 코돈이라고 그래. 종결 코돈. 끝내라 이거지. 끝내라. 그치? 끝내라. 자, 이것도 5번 방향에서 3번 방향으로 어떻게 되느냐? 3개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외워야 될 코돈은 딱 4개야. 64개 중에. 자, UAA, 그 다음에 5번에서 3번 방향 UAG, 그 다음에 UGA라는 이렇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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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외워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4개는 꼴. 자,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게 뭐가 있냐. 게시 코돈은 요 코돈부터 번역을 시작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얘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어. 자,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메사이오닌.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얘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있다. 그게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런데 종결 코돈은 지정하는 그 아미노산이 없어요. 그래서 종결 코돈이 나오면 자, 여기 봐봐. 만약에 우리 리보솜이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이 RNA를 번역한다고 하잖아. 자, 여기 봐봐. 이거 지울게. 그냥 지금 얘가 전사에서 이 RNA가 만들어지고 이제 리보솜이 이 그림처럼 5번에서 3번 방향 쭉 읽어가면서 번역을 할 텐데 잘 봐. 5번 쪽에서부터 A, U, G 여기서부터 딱 3개씩 자르면 돼. 번역하는 거야. 그러면 요걸 번역하면은 AUG는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가리킨다.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거야. 사실 이게 그림에서 일로 갖고 오는 거야. 메사이오닌이야. 그 다음 거 이제 GGA라는 코드를 또 번역하면 걔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겠지? 그걸 그 옆에 갖다 결합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GUA가 아까 뭐였어? 생각 안 나지? 발린이라는, 그지? 발린이라는 아미노산 이렇게 갖다 결합시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봐봐. 근데 지금 그 다음 코돈을 번역하려고 봤더니 지금 뭐가 나왔니? 5번 방향에서 3번 방향 UAA가 나왔지? 종결 코돈이지. 근데 얘는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없으니까 딱 이렇게 3개만 결합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해봐. 문제에서. 자, 지금 얘처럼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코돈이 몇 개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봐. 근데 아마 니네 학교에는 자, 번역은 게시 코돈에서 시작돼서 종결 코돈에서 끝난다라는 말 써 있을 거야. 그러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3개가 결합하려면은 코돈이 몇 개가 필요한 거야? 아니지. 코돈이니까 요 3개가 코돈 하나거든? 코돈이 몇 개 필요한 거야? 4개가 필요한 겁니다. 4개. 종결 코돈이 있어야 딱 여기서 끝나니까. 염기는 몇 개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은근히 헷갈린다니까, 시험 볼 때. 12개가 필요한 거지. 코돈 하나당 염기가 몇 개야? 3개니까. 맞지? 3개니까. 그거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요 게시 코돈이니 종결 코돈이니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둬야 되고, 읽을 때는 무조건 어디서부터 읽어준다? 5번부터 3번 방향을 읽는 거다. 그지? 근데 니네 만약에 이게 나중에 문제에 따라서 여기를 3번으로 쓰면 여기 5번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돼? 3번 AAU라고 쓰면 되겠지. 읽을 때 니네가 5번에서 3번 조금만 읽어주면 되니까. 그지? 앞뒤를 바꿔서 써도 되는데, 그거 틀리지 않게만.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어쨌든 이제 이 코돈 순서대로 이제 결합을 할 텐데, 자, 요 리보솜이 이렇게 이제 딱 달라붙잖아. 그럼 자, 지금 봐봐. 리보솜이 이제 5번에서 3번으로 이동할 때, 쭉 이동하다 보니 코돈 하나당 이렇게 방 하나에 들어가거든? 그럼 요 A라는 방에 지금 AUG랑 코돈이 딱 들어왔지? 그럼 이제부터 번역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이 AUG라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뭐라 그랬어? 메사이오닌이라 그랬지? 그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그걸 갖고 와야 되거든? 갖고 오는 애가 있어. 그걸 갖고 오는 RNA가 있어. 자, 요 녀석은 지금 mRNA잖아. 그러면 그 코돈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RNA는 tRNA라 그래. tRNA. 여기서 T가 뭘까? 트랜스퍼라는 얘기지, 트랜스퍼. 그치?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그치? 자, RNA가 사실 얘들아 세 종류가 있는 거야. 이 리보솜이라는 걸 이루고 있는 RNA, rRNA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에서 주된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RNA, mRNA,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RNA는 tRNA라고 하는 거야. 자, tRNA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도 길다란 RNA인데 그걸 접은 거야. 접어서 요런 모양을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요쪽 끝이 3번이고 요쪽 끝이 5번이야. 근데 문제는 얘 여기에 염기 마찬가지로 3개를 가지고 있거든. 그럼 잘 봐. 여기에 선생님 또 요거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 여기 이제 mRNA가 있다. 자, mRNA 여기가 예를 들어서 5번이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3번이야. 근데 지금 얘기했던 여기가 A, U, G라는 이렇게 예를 들어 게시코돈이 있었어. 그러면 게시코돈이면서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가리킨다 그랬잖아. 그럼 그 메사이오닌을 갖고 오는 이 tRNA는 요 염기하고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를 가지고 있거든. 자, 여기가 A면 여기는 뭐야? U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A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C가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도 똑같아. mRNA가 여기가 5번이면 tRNA는 이쪽이 뭐가 돼야 돼? 3번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쨌든 요거를 뭐라 그랬어? RNA에 있는 이렇게 염기 3개를 코돈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면 tRNA는 그 코돈하고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 3개를 가지고 있지.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안티 코돈이라고 불러. 알겠니? 안티코돈이라고 불러. 그래서 안티코돈을 갖고 있는 이 tRNA가 뭐야? 그 AUG가 가리키는 메사이온이라는 아미노산 이 끝에다가 매달고 오는 거야. 알겠어? 매달고 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3번 쪽에다가 이렇게 매달고 와. 아미노산 하나를. 얘가 매달고 있는 아미노산은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인 거예요. 그죠? 그럼 자,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이제 A방에 게시코드는 이렇게 AUG랑 게시코드이 들어가면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어떤 애가? UAC라고 하는 안티코돈을 갖고 있는 tRNA가 이렇게 이제 아미노산 하나 매달고 들어왔거든? 메사이온을 이렇게 매달고 들어왔어. 맞지? 자, 그 다음에 얘가 한 칸 이동해. 얘는 이제 들어온 상태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상태로 리보솜이 한 칸 이동합니다. 자, 한 칸 이동하면 어떤 모습이 되겠냐? 여기서 한 칸 이동한다는 건 코돈 하나만큼을 이동한 거야. 그러면 리보솜이
요렇게 갔지. 그래서 여기에는 E라는 방, 가운데는 P방, 그 다음에 여기에 A방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또 A방에 GGA라는 코돈이 들어갔지.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안티코돈 CCU라는 안티코돈을 갖고 있는 tRNA가 그 코돈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을 매달고 들어왔을 거 아니야. 맞아? 매달고 들어왔다고. 매달고 들어오면은 요 가운데 방에 이미 들어와 있던 메사이온이 있지. 얘를 떼내. 떼내서 얘한테 결합을 시켜줘. 이렇게 딱. 이해됐어? A라는 방으로 아미노산 갖고 들어와. 그럼 여기 이제 P라는 방에 이미 갖고 들어온 놈이 있지. 그럼 걔가 지 아미노산을 떼서 얘한테 붙여줘요. 붙여줬지? 잘 봐. 붙여줬어? 자, 이 상태에서 이 리보솜이 또 한 칸 이동해. 또 한 칸 이동해. 한 칸 이동해. 자, 한 칸 이동하면은 요렇게 되지. 여기가 2방이잖아. 그럼 2에는 요 UAC라는 tRNA만 지금 있지. 그 다음에 가운데 방에는 지금 메사이온이라고 요 분홍색 매달고 있는 애가 지금 들어가 있지. 그럼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들어있는 tRNA는 얘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A방으로 뭐가 들어와? CAU라는 안티코돈을 갖는 tRNA가 GUA에 해당되는 아까 발린이라 그랬지?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을 이렇게 매달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또 요 가운데 방에 있던 애가 지금 2개 매달고 있었잖아? 그거를 이렇게 끊은 다음에 얘한테 건네줘 또 이렇게. 그럼 3개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제 한 칸 이동하면 얘는 빠져나간 거고. 이제는 얘가 빠져나가는 방으로 들어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 칸 더 갔어. 자, 이제 가가지고 이 녀석은 빠져나갔어. 빠져나갔지? 빠져나가고 얘가 이제 현재 가운데 방에 이렇게 있는 상태고 3개 매달고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간 거야. 자, 갔더니 어떻게 돼? A방이고 이제 P방이고 E방이잖아. 그지?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요 녀석이 빠져나갈 거야. 그지? 요 tRNA가 빠져나갈 거고, 요 가운데 있는 애는 이제 여기 들어온 애한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이 3개를. 3개를 넘겨줘야 되는데, 자, 지금 요 방에 들어온 애가 뭐야? 코돈이? 종결 코돈인 거야. 그럼 종결 코돈 아까 얘기했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기 때문에 tRNA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이해돼? 들어오더라도 아미노산 안 갖고 있는 거지. 아미노산 안 갖고 있는 애가 들어오면 이게 옆으로 이동하면은 얘가 안 갖고 있는 애한테 넘겨주고 나가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3개만 결합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무조건 A방으로 아미노산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그럼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던 애가 아미노산을 달고 있는 애가 넘겨준다. 아미노산을. 그럼 또 리보솜이 한 칸 이동하면 가운데 방에는 이제 아미노산이 2개의 애가 대기하고 있는 거고, A방으로는 그 코돈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을 갖고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방에 종결 코돈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아미노산이 이어붙게 되는 거다. 이제 이어붙게 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번역은 무조건 RNA의 5번에서 3번 방향으로. 이제 5번에서 3번 방향으로. 나머지 지금 뭐 내가 설명 안 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오니까 그럼 그때 내가 아마 또 풀이를 해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특히 세화요거는 예전에 작년에는 안 나왔다만 재작년에 안티코돈도 알고 있으라고 막 얘기했거든. 그래서 코돈하고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 3개. 안티코돈이. 그 tRNA는 이제 안티코돈. 그러니까 니네 이게 응용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잘 봐. DNA, RNA, tRNA. 잘 봐. DNA에 5번 프라임, 3번 프라임, 예를 들어서 ATT 이렇게 있대. 그럼 RNA는 어떻게 돼야 돼? 얘로부터 만들어진 RNA는 3 프라임, U, A, A, 5 프라임이 되겠지? 나중에 써 있는 건 이렇게 써 있어도 니네 읽을 때는 5에서 3으로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상보적인 안티코돈을 갖는 tRNA, 이 안티코돈 어떻게 돼? 5' A, U, U, 3' 이렇게 되겠지? 자, 안티코돈은 결국에는 누구랑? DNA 주염 가닥하고 T하고 U만 다른 염기 서열이겠다.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 DNA가 됐건 RNA가 됐건 염기가 총 몇 개지 그러면? DNA, RNA 합쳐서? 5종류가 있는 거지. 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은 이제 DNA 염기 4종류고 거기에 RNA는 T 대신에 뭐가 있어? U가 있어서 염기가 총 5종류가 있는 거잖니? 근데 내가 그림은 그리지 않지만 아데닌하고 구아닌이란 염기는 이렇게 오각형 모양의 고리가 2개가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고리 2개로 이루어진 분자야. 근데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고리 하나인 분자거든. 그러니까 고리 모양 분자인데 그 고리가 하나고 얘네들은 고리가 2개야. 그러니까 분자가 얘네가 훨씬 커.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신 분자가 작아. 그래서 이렇게 분자가 큰 아데닌하고 구아닌이라는 염기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퓨린 계열 염기다 이렇게 불러. 퓨린 계열 염기. 그 다음에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이라는 염기는 분자로 따지면 작은 분자라 그랬지? 그래서 얘네들은 피리미딘 계열 염기다 이렇게 또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프린트 줄 건데 거기 보면 뭐 피리미딘 계열 염기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네들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의미인 거야. 알겠지? 그런 말이 나올까 봐 이거 알려주는 거야. 시험에는 직접적으로 피리미딘이 이런 말은 안 나올 거야. 근데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를 풀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서 알려주는 거고요. 그지? 그럼 그런 문제 나오지도 않는 거 왜 풀? 근데 이 말은 안 나오지만 그 관련된 내용의 문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건 좀 이따 할 건데 니네 중간고사 때 샤가프 법칙도 또 나와. 그것도 좀 알아야 돼. 샤가프 법칙. 그것도 선생님 좀 이따 간단하게 정리할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우리 사프리나 이런 데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뭐 오늘 숙제도 나가지만은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 따로 프린트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 어려운 문제들은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좀 풀이를 할 거고. 생명체들이 어려운 쌤으로 들어왔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니네 어려울 거야 생명과 특히 이번 파트가 그 유전 정보 흐름은 되게 학교들이 다 어렵게 출제를 하시고 특히 세학원은 아주 공헌을 하셨다면서 물리하고 생명은 아주 뭐 100점이 아예 없을 정도로 어렵게 낸다고 공헌을 하셨기 때문에 생명 파트는 지금 내가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아주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 세화도 마찬가지야. 세화 여고도 마찬가지야. 니네라고 쉽지 않습니다. 에? 자, 그 다음에 이거 1학기 중간 때도 들어갔던 내용이긴 한데 또 나올 수 있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샤가프 법칙이라는 게 샤가프 법칙. 샤가프 법칙. 우리 이제 이거 있지. DNA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가닥이 있으면, 응?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A가 있으면 여기 이제 T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이거잖아. 뭐 예를 들어 여기 G가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C가 있어야 되고, 그지? 뭐 예를 들어 여기 A가 있으면 여기 이제 T가 있는 거고, 그지? 여기 G가 있으면 여기 C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샤가프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 DNA 2가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이 상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A는 T랑만 결합하고 G하고 C는 얘네끼리만 서로 결합하니까 이 2가닥 전체에 있는 A의 개수와 T의 개수는 무조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구아닌의 개수와 사이토신의 개수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A의 개수와 T의 개수가 같고 G의 개수와 C의 개수가 무조건 같기 때문에 이런 관계도 성립하겠지. A하고 G 더한 개수랑 T하고 C 더한 개수는 또 무조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관계도 성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자 T 더하기 C를 A 더하기 G를 T 더하기 C로 나누면 이거 당연히 1 나오겠지. 혹은 뭐 T 더하기 C를 A 더하기 G로 나눠도 1 나오겠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게 샤가프 법칙이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여기서 이 A와 T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는 이 전체, DNA 전체에서 개수가 같다라는 거거든.
한 가닥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 이 한 가닥에 있는 A와 T의 개수는 다를 수도 있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자, DNA가 두 가닥이 지금 이렇게 있답니다. 자, 여기에 A가 (20개) 얘가 30개, 얘가 20개, 얘가 30개,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죠? 그럼 지금 봐봐. 이 한 가닥만 놓고 봤을 땐 A의 개수하고 T의 개수가 다를 수 있지? 그런데 여기 A의 개수가 20개니까 이 맞은편에 타임인이 무조건 몇 개여야 돼? 20개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구한인이 30개니까 맞은편에 있는 사이토신의 개수가 무조건 30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C가 20개니까 G가 20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쪽 가닥에. 그지? 이쪽 가닥에 T가 30개 있으면 이쪽 가닥에 A가 30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두 가닥 합치면 A의 개수가 총 50개인데 T의 개수도 결국엔 총 50개가 되는 거고, G의 개수가 합쳐서 50개인데 얘도 합쳐서 50개 되잖아. 그지? 그럼 이때 이제 이렇게 나와. 이게 이제 표로 나오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전사가 돼가지고,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이 두 가닥 중에 어떤 게 주형 가닥이고 어떤 게 비주형 가닥, 암호 가닥인지 안 알려준다 그랬잖아. 대신에 다른 조건을 주고 찾으라고 나오거든.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전사돼서 RNA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 RNA 무조건 한 가닥이잖아. 이 RNA 한 가닥에 있는 염기를 들여다봤더니 U가 20개, C가 30개, G가 20개, A가 30개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1하고 2라고 치면 1하고 2 중에 어떤 애가 전사돼서 얘가 만들어진 거다? 자, 선생님 아까 암호가닥이라는 거 얘기했지. 암호가닥은 DNA에 있는 암호가닥은 RNA와 염기가 다 똑같다 그랬지. 뭐만 다르다? T 대신에 U만 있고 U 대신에 T만 있는 건 차이밖에 없거든. 그럼 지금 얘네를 보면 2번 가닥하고 보면 어때? T 대신에 U가 있고 개수가 어때? 같지? C30, C30, G20, G20, A30, A30이지? AT만 이 T하고 U 제외하고 나머지 다 똑같지? 그럼 얘가 바로 뭐다? 암호가닥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이 RNA는 얘로부터 전사가 된 거다. 왜? 전사될 때도 무조건 상보적으로 전사되니까 A가 20이면 RNA에는 T 대신에 U가 20 있어야 되는 거고, 그지? 얘가 주형 가닥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고사 때 범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걸 알아야 또 누가 주형 가닥이고 비주형 가닥이 찾은 거에 또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샤가프 법칙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응? 이렇게. 자,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 따로 프린트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거 풀면서 그거 20문제, 22문제 준비했는데 아마 손도 못 댈 거야, 니네가. 그지? 그걸 내가 이제 풀어줄 거니까, 그지? 풀어주고 풀어보고 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문제수가 22문제면 사실 많지 않은 건데 되게 오래 걸릴 거야. 너희 입장에서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많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데, 하여튼 오늘 설명한 내용은 내가 다음 시간에 그 프린트 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사실 그 프린트는 니네 통과에서 배우는 이 내용, 그러니까 지금 통과에 없던 내용이라고 막 지금 설명하는 게 사실은 생투에 나오는 얘기야. 생명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통과에도 들어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설명할 때는 그 통과에 있는 내용이 생투 내용이니까 생투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일반 통과 교재는 없는 내용들이 막 학교에서 이제 설명하시는 거야. 그래서 문제도 선생님이 일부러 어려운 문제는 다 그럼 생투에서 나거든. 그래서 내가 생투 문제로 프린트를 준비했으니까 그것만 잘 풀 줄 알면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이쪽 유전 정보 흐르면서 어려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것만 마스터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이렇게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생명 파트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화학 파트로 가야지. 화학 파트. 이제 자, 니네 그 사풀에서 사풀 교재를 펴보자. 여기. 여기지.
자, 27페이지 피시면 돼. 27페이지. 그지? 자, 27페이지. 27페이지. 자. 27페이지 할 거야. 조금만 하고 여기 일찍 끝내줄 테니까 조금만 집중합시다. 자, 27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화학결합 물질의 성질 그렇게 나오거든. 마찬가지로 요거 사풀에 있는 내용 말고 이제 나중에 교과서 정리하면 또 교과서에만 또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건 그때 정리하도록 하고, 자, 우리 중간고사 때에서 화학결합에 대해서 봤잖아. 우리 두 가지가 있었죠. 화학결합이라는 게 이온결합이라는 것과 공유결합이라는 게 있었지. 자, 이온 결합을 하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거지, 그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지.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그런데 니네 알다시피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한 거니까 이 이온 결합 물질은 무조건 원소가 두 종류지. 그러니까 무조건 화합물인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을 그래서 다른 말로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도 하거든. 그치? 그런데 니네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데 이렇게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만 딱 결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지.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복적으로 결합을 한 결과 그 이온 결합 물질들은 결국 상온에서 3차원적인 어떤 입체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3차원적 입체 구조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 시험 공부할 때 3차원적 입체 구조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쓰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항상 고체란 얘기야. 상온에서 무조건 고체야.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고체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온 결정이다 라고도 불러요. 결정이란 말이 고체란 뜻이죠. 결정. 그 이온 결합 물질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는데 이온 결정 이렇게 불러.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도 있었지.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끼리 사이에, 그치? 공유결합. 그럼 그렇게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 되겠지? 자, 근데 이 공유결합 물질은 크게 두 가지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뭐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 분자. 서로 다른 비금속들이 몇 개가 결합해서 안정해지면 더 이상 다른 원자가 결합하지 않는, 그래서 원자 여러 개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입자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다? 분자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한 종류의 원소가 그냥 그 한 종류 같은 원소들끼리 계속 무수히 많이 공유결합하는 경우도 있어. 니네 손에 들고 있는 흑연이 대표적이고 다이아몬드가 대표적이거든. 자, 그럼 걔네들도 이온 결합하고 비슷하게 한 종류의 원소가 계속 무수히 많이 공유결합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상온에서 무조건 고체야. 근데 그걸 뭐라 부르냐면 원자결정 또는 공유결정이라고 불러. 원자결정 또는 공유결정.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그 참고서에 나오는 건 분자가 나오거든. 공유결합으로 만드는 분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상온에서 고체인에도 있고 액체인에도 있고 기체인에도 있단 말이야. 근데 원자결정은 방금 얘기했듯이 무조건 이온결합하고 비슷해. 같은 원자들끼리 계속 무수히 많이 공유결합한 거기 때문에 얘네 무조건 상온에서 뭐다? 고체야.
그래서 그 고체를 뭐라 부르는 거야?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만약에 상온에서 고체야. 그럼 그건 뭐라 부를까? 분자 결정. 분자 결정. 이렇게 또 불러. 결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게 고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유 결합해서 분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분자들로 이루어진 어떤 물질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렇게 분자, 걔가 고체건 액체건 기체건 이렇게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경우에 따라서 뭐야? 호동소 물질도 있고 화합물도 있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은 무조건 화합물이라면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로 이루어진 애, 그 분자 자체는 호동소 물질일 수도 있고 화합물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니네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분자는 무조건 화합물이야. 그럼 틀린 말인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산소기체, 수소기체 같은 것도 있잖아. 산소기체는 산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한 거거든? 그럼 그런 분자들이 모여서 산소 기체인 거잖아. 그럼 여기 안에는 산소라는 원소가 한 종류밖에 없잖아. 이런 애도 호동소 물질이라 하거든. 그래서 분자라고 해서 무조건 화합물은 아니다. 분자 중에서도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호동소 물질도 있고 마찬가지로 화합물도 있는.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한 종류의 원소가 계속 공유 결합한 거니까 얘는 무조건 호동소 물질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제 호동소 물질. 그래서 이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이 원자 결정, 특히 분자 말고 원자 결정에는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다?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우리 다이아몬드의 사촌지간, 그지? 흑연. 그 다음에 니네 아마 신소재 배울 때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 흑연이 여러 층으로 쌓여져 있는데 거기서 한 층만 떼어낸 걸 그래핀이라 그래. 그래핀. 그 다음에 뭐 탄소 나노튜브. 그 다음에 니네 어차피 신소재 배울 거니까 얘기한다면 아마 이거 배울 때 니네 플러렌이라는 것도 나오거든. 근데 플러렌은 이 원자 결정이라 하면 안 돼. 플러렌은 뭐야? 분자야.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탄소 60개 또는 70개로 이루어진 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돼.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 결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나오는 게 이제 다이아몬드 흑연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이런 특징이 있어. 이온 결합 물질은 무조건 상온에서 다 고체다. 그제?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은 뭐 이제 분자냐 원자 결정이냐에 따라 다른데 원자 결정은 무조건 고체고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고체인 애도 있고 액체인 애도 있고 기체인 애도 있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거기 교재에 나오는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을 비교한 거는 보통 분자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거야. 알겠니? 분자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경우야. 자, 그럼 그걸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건 알지? 혹시 몰라 얘기한다면 이온 결합 물질은 원소기호와 숫자 이용해서 나타내지? 화학식이라고 하죠. 화학식. 자,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들도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그건 뭐라고 불러? 분자식이라고 하지? 그러면 이렇게 한 종류의 원자들이 서로 같은 애들끼리 공유 결합한 원자 결정은 이것도 사실 원소기호와 숫자 이용하는데 그냥 가장 넓은 문제 다 화학식이야. 사실은 다 화학식인 건데 얘는 굳이 따지자면 이제 화학식 중에서도 실험식이라는 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분자식이 되는 거고 얘는 보통 원소기호로만 나타내거든. 원소기호. 그래서 얘도 화학식인데 쉽게 표현하면 그냥 원소기호로 표현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니네 탄소라는 원소도 우리가 C라고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도 그냥 C라고 표현한다고요. 다만 차이는 이런 애들은 이 옆에다 상태를 써주지. 상태. 고체인 경우에는 가로 열고 S라고 써줘. 솔리드 그래서 이제 S라고 써주면 이게 탄소로 이루어진 고체란 뜻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 참고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 성질 지우고 이제 비교 다 썼지 필요한 거는? 그 자리가 명당이라니까. 에어컨 바람이 일직선으로 정확하게 내리꽂히는 자리야. 맨날 여기 앉았을 때 선풍기 때문에 거.
다음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앉아보는, 그지?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지? 아니 이 끄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자리가 항상, 왜냐면 이제 지금은 인원이 적잖아. 특히 남학생들 막 7, 8명 앉으면 끄면 난리 나는 거야. 끄면 난리 나는데 꼭 여기 앉은 애들은 춥다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자리 옮겨라 이러거든. 그지? 거기 자리가 좀 그런 것도 있다. 자, 그럼 요건 이제 필요한 거 적었으면 지우고,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이온결합 물질하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 그지? 얘는 이제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이제 그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 맞지? 자, 일단 얘네들을 구성하는 원소? 구성 원소 어떻게 되죠? 이온결합 물질은 무조건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지? 공유결합 물질은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거지?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상온에서 상태. 자, 이렇게 이제 줄 긋게. 자, 이온결합 물질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 고체. 맞지? 고체야. 그래서 이 고체를 뭐라고도 부른다고? 이온 결정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어.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공유결합 물질.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상온에서 고체도 있고, 액체인 애도 있고, 기체인 애도 이렇게 있다 그랬지? 그래서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 중에 이제 고체인 애들은 또 다른 말로 분자 결정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어. 그죠? 분자 결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얘가 제일 중요한데 뭐냐면은 전기전도도를 따지는 거예요. 전기전도도. 이 상태에 따른 전기전도도. 잘 봐. 자, 이온결합 물질은 그냥 평상시의 고체잖아. 맞지? 그리고 그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 녹인 걸 우리가 이제 보통 수용액이라고 하거든. 수용액. 그지? 그 물질을 어떤 물질을 물에다 녹여서 만든 걸 수용액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을 내가 가열해서 녹였어. 그럼 무슨 상태라 그래? 액체 상태 내지는 용융 상태라고 하거든. 그러면 각각 고체일 때, 수용액일 때, 용융 상태일 때 얘네들의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자, 봐봐. 이온결합 물질은 잘 보다. 양이온과 음이온 각각은 전하를 띠니까 얘네가 전기 통할 수 있거든. 자, 전기가 통한다는 개념은 전하를 띠는, 전기를 띠고 있는 애가 움직이면 전기 통하는 거야. 그런데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각각은 전기를 띠고 있겠지. 근데 얘네가 고체일 때는 주변에 다른 이온들이 계속 얘네 서로 뭐해? 겁나 잡아당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양이온이건 음이온이건 얘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해. 전기 안 통해. 자, 우리가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은 뭐 걔 중에 고체인 애들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고체일 때 전기가, 왜냐면 분자 자체도 전기를 안 띠는 데다가, 그지? 그게 고체면 또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야. 움직인다 하더라도 전기 안 띠는 애가 움직여봐야 전기 통하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전기가 안 통해. 자, 얘들아, 그게 이온결합 물질이건 공유결합 물질이건 우리가 고체일 때 전기가 안 통하는 애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고체일 때 전기가 통하면 도체라고 하는 거고, 고체인데 전기가 안 통해. 부도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도 고체일 땐 전기 안 통하니까 얘도 일종의 뭐다? 부도체. 이것도 부도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온결합 물질 좀 이따 또 따로 정리하겠지만 실제 물에 잘 녹거든. 물에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가 고체일 땐 양이온, 음이온이 붙어 있잖아. 물에 녹는 순간 있잖아. 이렇게 돼.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이렇게 물 분자들이
물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둘러싸면서 떼어내. 음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음이온 같은 경우에 이제 물 분자가 이런 식으로 둘러싸. 수소 쪽이 수소 원자 쪽에 이렇게 음이온을 이렇게 둘러싸면서 떼어내.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어쨌든 뭐야?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어때? 통하는 거야. 그럼 자, 우리가 수용액을 만들었더니 전기가 통해. 이런 애들 뭐라 부를까? 전해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전해질. 자, 그런데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 내가 그 고체를 물에 녹여, 혹은 어떤 액체를 물하고 섞어, 혹은 기체를 물에 녹여. 그러더라도 어때? 안 통합니다, 전기가. 자, 수용액에서 전류가 안 통한다. 그러면 전해질의 반대 개념을 뭐라 그래? 비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용융 상태는 선생님이 아까 뭐야? 가열해서 떼어내는 거라 그랬지? 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다. 이것도 까먹고 설명 안 해. 자, 요건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만 끝나면 큰일 나. 잘 봐. 분자들은 대부분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통하지 않아. 그런데 예외적으로 요게 중요합니다. 요 꼭 써놔야 돼. 예외적으로 수용액에서 전류가 통하는 물질도 있어. 요게 중요해. 내가 예를 써줄 거거든. 그 무슨 얘기냐? 분명히 분자인 거야. 대부분의 분자는 물에 녹더라도 분자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지 않아. 그런데 분명히 이 새끼가 생긴 건 분자인데 물에 녹였더니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뭐야? 분자였는데 물에 녹았더니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졌으니까 그럼 걔네들이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전류 통하는 거야. 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니네 이거 중학교 때도 이미 배웠어. 우리 2학기 때도 배워. 우리가 이른바 산이라고 하는 애들. 자, 분자식으로서 뭐야? 우리가 이른바 염산, 질산, 그 다음에 뭐야? 황산, 뭐 탄산, 아세트산, 그렇지. 자, 이런 애들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돼?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면서 전기가 통할 수 있게 돼. 알겠니? 통할 수 있게 돼. 뭐 암모니아 같은, 뭐 여기서 산은 아니지만 이제 암모니아 같은 애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암모니아 같은 애들도 물에 녹이면 전류가 통하게 되고. 얘도 이온으로 변하면서, 그지? 그래서 지금 보면 얘네 다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 비금속 원소잖아.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지곤 다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애들인 건데 물에 녹이면 뭐다? 양이온과 분자인데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진다고요. 그래서 전류가 통합니다. 대표적인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있다. 무조건 안 통한다 하면 안 돼. 대부분 안 통하는데 여기 써져 있는 애들처럼 통하는 애들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용융이라는 건 아까 전에 가열해서 녹인 거지. 자, 이온 결합 분명히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강하게 결합하고 있거든. 잡아당기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열해서 억지로 이 붙어있던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떼어낸 거지. 그럼 일단 떼어내는 순간 어떻게 되는 움직일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용융 상태에서도 어떻다? 전류가 통합니다. 그러나 뭐 공유결합 물질은 마찬가지로 어때? 안 통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녹는 요거부터 얘기할까? 물에 대한 용해도. 그러니까 물에 녹였을 때 잘 녹냐 이거잖아. 이온 결합 물질은 잘 녹아.
잘 녹아. 자, 이렇게 쓸게. 봐봐. 대부분 잘 녹아. 그럼 선생님이 대부분이라고 썼지? 야, 이온 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잘 녹지만 이온 결합 물질 중에 녹지 않는 애들도 있어. 그게 이른바 두 글자로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 무조건 물에 잘 녹는다 하면 안 돼. 대부분은 잘 녹지만 뭐야? 우리가 이른바 앙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온 결합 물질인데 앙금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알겠니? 물에 녹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자, 공유결합 물질 분자는 얘는 물에 잘 녹는 애도 있고요. 물에 잘 녹지 않는 것도 있어. 자, 어떤 차이냐면 이거 1학년 때는 안 나오는데 니네 2학년 가면 분자를 뭐 극성 분자니 무극성 분자니 배우거든. 자, 물이라는 애가 분자로 이루어진 애거든. 얘 자체가 극성을 띠는 애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극성을 띠는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결합은 잘 녹는 거라고. 그러면 분자 중에서도 물에 잘 녹는 애 끼리끼리 노는 거야. 물이 극성이니까 내가 분자인데 내가 극성을 띠고 있으면 물에 잘 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1학년 때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래서 분자 중에 이른바 극성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 물에 잘 녹을 것이고 무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그런 물질들은 잘 녹지 않는 거지. 야, 니네 기름이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자, 기름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 기름 분자가 뭔 거야? 무극성인 거야. 그래서 물에 잘 안 녹는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 것도 잘 녹지 않는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뭐냐면 녹는 점이야. 녹는 점. 자, 여기다 따로 쓸게. 자,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자, 얘네들의 녹는 점을 비교하는 거죠. 녹인다라는 걸 입자들을 떨어뜨려 놓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일단 힌트가 있어. 우리가 상온이라 그러면 보통 15도에서 25도잖아. 얘가 지금 상온에서 고체라는 건 안 녹았다는 얘기지. 근데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액체인 애도 있고 기체인 애도 있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온도에서 얘는 녹아있다는 얘기잖아. 얘는 이미 끓어있다는 얘기잖아.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이 녹는, 그러니까 공유 결합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이 얘는 높은 편이야. 얘는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야. 왜 그렇다고 잘 봐.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녹인다는 거는 있잖아. 요 얘네 사이를 떼어내는 거거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원자야. 원자들끼리 잡아당기고 있는 걸 떼어내는 거야. 그런데 분자로 이루어진 고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분자가 물 분자야. 그럼 물 분자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거든. 고체일 때는. 그럼 내가 이 얼음이잖아. 물이 얼어 있는 게. 그럼 이 얼음을 녹여서 물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 이 분자들 사이를 끊어버리는 거거든. 그럼 녹이는 거야. 무조건 그 힘이 누가 세다? 힘이 셀수록 내가 많이 가열을 해야 되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거거든. 원자 사이의 힘이 무조건 훨씬 세. 어마어마하게 세. 분자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녹는 점이 이온 결합 물질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높을 수밖에. 자, 그래서 요 녹는 점은 일단 뭐 얘가 당연히 높은 거고, 요 녹는 점하고 이 전기 전도도를 합쳐갖고 그래프가 하나 나오거든.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야. 자, 잘 봐. 니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야. 여기가 세로축이 뭐냐면은 전기 전도도야. 여기가 내가 그 물질을 가열할 때 이제 그 물질의 온도가 되는 거지. 자, 잘 봐봐. 내가 어떤 A라는 애를 고체야. 고체인데 내가 가열하면서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를 측정을 해봤어. 자, A라는 애는 고체 상태일 때 온도가 점점점 높아요. 요 온도가 될 때까지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그러더니만 갑자기 그 온도보다 높아지니까 전기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뭐야?
고체일 때 전기가 안 통하다가 고체일 때 안 통하다가 이때 녹았다는 거야. 녹아서 액체가 됐는데 전기가 통한다는 의미야. 이 그래프 나오면 이거 무조건 무슨 물질이야? 이온결합 물질인 거야.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안 통하다가 뭐야? 가열해서 녹이면 전기 통한다 그랬지?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그러면 요 온도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그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은 여기다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걔가 녹는 점이 몇 도인지 몰라. 이거보다도 낮겠지만 녹든 안 녹든 무조건 전기는 안 통하는 거지. 공유결합 물질은 녹든지 말든지 전기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도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온결합 물질하고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뭐 간단하게 정리해봤고, 나머지는 뭐 다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요거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예?